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립을 해볼게요. 자수가 완성이 됐으면은 위에 자수 도안선을 따라 바깥쪽 원을 손으로 이렇게 접어가면서 뒷부분에도 표시를 해줍니다.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손으로 접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저는 다 접어줬어요. 뒤집어서 원의 형태가 보이시죠? 그러면 다운로드 받았던 도안을 잘라서, 저는 중간에 안에도 원을 잘라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쓴 다음에 뒤에 테이프로 막아줬어요. 그리고 손톱으로 접은 선에 맞춰서 도안지를 한번 올려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림을 따라 그려주셔도 되시고, 저는 바깥 원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살살 따라 그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부 원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안선에 맞춰서 도안지를 올려줄게요. 자수용 열펜으로 내부 컵이 들어가는 부분을 뒷면에도 표시를 해줍니다. 펜에 잉크가 다 돼서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네요. 안에 심을 갈고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모양을 잡아주고, 바깥쪽은 접어놨던 도안선을 따라 살살 그려줍니다. 물론 도안지를 대고 그리셔도 좋아요. 이렇게 도안선을 다 그려주신 다음에 뒷지로 사용할 원단을 내려놓고 내 완성된 자수가 원단과 만나도록 이렇게 겹쳐줄 거예요. 그리고 창구멍을 한 3cm 정도 비워두고 박음질로 한쪽 창구멍을 제외한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꿰매줍니다. 저는 박음질을 할 때 수툴에 원단을 걸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수툴은 계속 옮겨가면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꿰매는 실은 후직스의 필터팜 실 403번을 사용해서 꿰매줄 생각입니다. 한쪽 창구멍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박음질 쪽 끝에서 나와서 한 땀 띄고 직전에 만든 땀 끝부분으로 바늘을 찔러 넣는 식으로
파금질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땀의 길이가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땀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은 바깥 원이 꺾이는 면이 생길 수 있으니까 땀의 길이를 너무 길게 잡지는 말아주세요. 바느질하는 부분이 수틀에 가까워지면은 수틀을 한번 이동을 시켜줄게요. 수틀에서 빼내서 바느질을 해야지 되는 하단 부분으로 수틀 이동해주고 이어서 계속 박음질을 이어가 주세요. 이렇게 창구멍을 제외한 바깥 외곽선을 따라서 모두 박음질을 해주었습니다. 뒷부분에서 매듭 걸어주시고 이렇게 박음질이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음료를 올리는 이 중앙 받침 부분에 이온스 퀼팅 솜을 얹어줄 거예요. 안을 대고 안에 잘라진 이걸 쓰셔도 돼요. 퀼팅 솜은 앞뒤가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 보송보송한 부분 말고 뒤에 약간 반짝반짝 접착제가 붙어있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게 원단과 만나도록 접착제 부분이 원단과 만나도록 해서 중앙에 미리 그려둔 원형에 맞춰서 띵솜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리미로 달여서 눌러서 붙여줄 거예요. 다리미판으로 왔어요. 접착제가 붙어있는 부분을 중앙 원 위치에다 올려주시고 이때 솜 위에 바로 다리미를 가져다 대면은 다리미 부분이 이 솜을 느낄 수 있거든요. 열 때문에 솜이 녹아서 탈 수가 있으니까 다른 얇은 원단을 하나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리미를 눌러서 열로 접착제를 녹여서 퀼팅 솜이 제 자수 원단에 붙도록 달여줄 거예요. 잘 붙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됐어요. 모서리 부분 한 번만 더 쳐주시고 자 이제
내가 박음질 해놨던 테두리 부분에서 시접을 한 1cm 정도 주고 남은 원단을 모두 잘라줄게요. 그리고 뒤집었을 때 곡선이 잘 살도록 가위집을 내줄 건데요. 창구멍으로 비워놨던 공간을 제외하고 바느질한 선이 잘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시접 부분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가위집을 모두 내줬습니다. 이제는 컵받침을 뒤집어 줄 거예요. 창구멍 비워놨던 부분으로 겸자를 넣어서 집어주고 뒤집어 줍니다. 겸자가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살살 잘 뒤집어 주세요. 저는 이 상태에서 다리미로 한 번 더 윗부분을 다려줄게요. 창구멍 부분도 동그랗게 접어서 내려놓고 다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뒤집어서 다린 상태까지 왔는데 내부에 약간 두께가 있는 퀼팅 솜을 넣었기 때문에 이 퀼팅 솜 경계가 손끝으로 만져지거든요. 그러면 손으로 위치를 손톱으로 살살 긁어서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해 주신 다음 다시 한번 잘라냈던 도안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자수선이 들어갈 부분 도안 끝부분에 표시를 해줍니다.
위치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시고, 펜으로 중앙에 누빔선이 들어갈 위치를, 피팅해준 위치를 그려주세요.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라인이 들어가 줄 거예요. 안에 누벼지는 실 컬러는 원단의 색을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초반에 도안으로 올려드렸던 거의 색에서는 이 524번 실이 잘 어울려서 이 실을 썼는데, 지금 샘플은 원단의 색을 바꿨기 때문에 비슷하게 원단과 어울리는 푸른 계열 실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3752번 자수실로 중앙 작업을 해줄 거예요. 실 두 가닥을 바늘에 걸어 준비해 주신 다음 창구멍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앞쪽에 나의 도안선의 위치에 맞춰서 바늘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 두 원단을 같이 함께 잡고 러닝 스티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았으면은 실 끝난 지점에서 안쪽 원단과 원단 사이가 겹쳐지는 부분으로 바늘을 살짝 중간을 떠서 뒷면을 이렇게 쭉 살짝 찌르고 나오는 거 정도는 괜찮아요. 저는 거의 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선 구간을 따라 다시 러닝 스티치. 이거를 퀼팅이라고 하시죠. 퀼트 하시는 분들은. 제가 퀼트에는 조예가 깊지 못해서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저한테는 아무래도 자수기법에 가까운 러닝 스티치가 자꾸 입에 붙더라고요. 펴주고 원단의 동그라미 부분과 만나는 부분까지 실을 가지고 오세요. 뒷부분에도 이렇게 바늘질 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기왕이면은 뒤쪽에는 바늘이 나오지 않도록 해서 원단과 원단 사이에서 바늘을 이동을 시켜주세요. 하단으로. 그리고 다시 얘를 누벼주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모든 선을 반복해서 작업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한 줄이 남았어요. 여기 위에가 원단이 반듯하지 않고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내부에 누비는 작업이 모두 완성이 되었으면은 앞쪽에 걸린 실을 뒤쪽 원에 가까운 부분으로 빼주세요. 그 다음 실의 바늘을 2번 감아서 바로 옆으로 밀어 넣어준 다음 한 2c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바늘을 통과시켜. 근데 앞쪽에 실을 뚫지 않도록 원단과 원 사이만 원단과 원단 사이에서 통과하도록 실을 2cm 정도 당겨주시고 쭉 당겨서 매듭을 안쪽으로 숨겨주세요. 그리고 커팅. 이제 다시 한번 다리미로 앞쪽을 다려서 도안선을 지워줄게요. 이제 테두리에 솜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구름솜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복슬복슬한 솜들을 넣어줄 건데 갖고 계신 게 방울솜뿐이라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창구멍이 있었잖아요. 창구멍으로 겸자를 이용해서 솜을 넣어줄 거예요. 겸자로 솜을 잡고 창구멍 안으로 쭉쭉 솜을 최대한 멀리 보내줍니다. 겸자가 없다면은 아무래도 솜을 최대한 입구 쪽에 넣어주신 다음에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밀어 넣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창구멍 반대편부터 솜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앞쪽에만 조금 더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솜을 다 넣어줬으면은 이제 공그리기로 창구멍만 막아주면 됩니다. 처음에 바깥 원을 꿰매줬던 호직스 퀼터 팜실을 다시 가지고 왔고요. 솜을 잘 넣어서 원단과 원단이 잘 맞닿도록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미 겹쳐져 있는 부분 끝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주세요.
매듭을 이렇게 안쪽으로 숨긴 다음 솜도 튀어나오지 않도록 바늘을 이용해서 안으로 잘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원단과 원단 끝부분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지금 영상에서 보면 실이 하단에 위치해 있어요. 그대로 같은 위치 원단의 상단 쪽으로 바늘 이동, 옆으로 한 땀 실 당기고,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위쪽 원단에서 그대로 하단으로 내려와서 한 땀 옆으로 이동 당겨주시고, 다시 원단 위로 올라가서 원단이 겹쳐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옆으로 한 땀 이동 실 당겨주시고, 지금 공그리기 하고 있어요. 하단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한 땀 이동 당겨주시고, 그대로 윗 원단으로 올라가서 옆으로 한 땀 이동, 솜 잘 넣어주시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한 땀 이동, 그대로 위로 올라가서 한 땀 이동,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한 땀 이동, 다시 위로 올라가서 옆으로 한 땀 이동, 이렇게 이미 바느질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들어와서 살짝 겹쳐지게 해주신 다음 실을 잡고 2번 정도 감아서 실이 나와 있는 바로 옆으로, 같은 구멍은 말고 살짝 옆으로 빼주신 다음 바늘을 살짝 멀리 밀어 넣어서 쿠션 쪽으로 바늘을 당겨서 매듭을 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폭신폭신한 데이지 컵받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들 즐겁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느질 할 때 이렇게 실을 올려놓고 잠시 바늘을 꼽아놓는 용도로 써도 너무 훌륭하고요. 자수 소품을 올려놓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예쁩니다.